열심히 공부해야 성공한다는 말이 한때는 당연한 진리처럼 통했죠. 학교에서도 그렇고 부모님도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안정적인 직장에 가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시대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20년 전에는 저 말이 맞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게 바뀌었어요. 요즘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예전만큼 취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임금 프리미엄을 주지도 못하고 있죠. 이제 대학 졸업장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긴 하죠. 하지만 대학을 나와야지만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공식은 깨진 지 오래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대졸자 실업률이 5.8%로 전국 평균 실업률인 4.2%보다 높아졌다고 하고요. 영국이나 캐나다, 일본 같은 다른 선진국도 비슷해서 이제 대학 졸업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이 잘 되고 돈 걱정이 없는 시대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 자료에 따르면요, 2015년 대졸자의 평균 임금이 고졸보다 69%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그 격차가 50%까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점점 더 빠르게 그 격차는 줄어들게 되겠죠. 우리나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요, 서울대나 의대를 나오면 동네에서 잔치를 벌일 만큼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학벌이 성공의 보증 스포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명문대를 나와도 바로 취직이 되기는커녕 고학력 백수가 13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첫 번째 문제는요, 최근 몇십 년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부열이 상당히 심해가지고 대학 진학률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게 된 게 원인이죠. 즉, 대학 졸업장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고, 대기업 같은 양질의 일자리는 공급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1990년에는 33%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75% 수준으로 2배 넘게 대학 진학률이 상승했는데요. 대한민국은 출산율은 세계 꼴찌지만 대학 진학률은 세계 상위권인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4명 중에 3명이 대학을 나오니까 예전처럼 좋은 대학을 가면 성공한다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된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학교나 학원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부모님조차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단순하게 시험만 보기 위해서 의미 없이 암기만 하는 공부는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 가기 위해서 도움이 됐을진 몰라도 적어도 지금은 세상이 변했어요.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빠르게 변하게 될 거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리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다고 해도 이제는 인간보다 훨씬 똑똑한 AI가 나왔으니까요. 이제는 진짜 현실을 봐야 될 때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악착같이 버티면 좋은 날이 온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인생 잘 풀린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그렇게 살면 벼락거지가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진짜 행복을 쫓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짜여진 틀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돼요. 짜여진 틀이라는 게 뭘까요? 현재 교육 시스템은, 그리고 현재 사회 시스템은요, 자본주의 시대를 잘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전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요, 인플레이션과 자산 불평등, 세금 처리 방법, 그리고 자본 활용법이나 투자 방법 같은 건 전혀 알려주지 않죠.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게 훨씬 도움되는 지식인데 말이죠. 사실 지금의 교육 시스템은요, 산업혁명기에 맞춰서 설계가 된 방식인데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실한 직장인이나 전문직이 되도록 국민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대사회를 잘 살아가는 법이 아니라 회사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짜여져 있는 틀이라는 겁니다. 조선시대 이후로 신분제가 폐지가 된 것 같지만 이런 지식과 자본의 격차로 인해서 여전히 계급은 존재합니다. 극도로 시스템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고 바닥을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학교나 학원에서는 자본주의 시대를 잘 살아가는 법,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잘 살아가는 법에 대해선 전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서울대를 나왔다고 해서 모두 부자가 될까요? 일반적인 사람보다 부자일 확률은 높겠지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요즘 시대에서 공부와 학벌은요, 부자가 되는 것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의 사회는요, 모두가 부자이길 바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톱니바퀴 역할을 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육 시스템도 지금 시대를 잘 사는 법, 돈과 투자보다는 조직 생활과 규칙 준수, 그리고 주어진 일에 필요한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 이게 보이지 않게 짜여진 틀이라는 거죠. 실제로 학교에서는요, 경제 시간에 수요와 공급 같은 이론만 가르칠 뿐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방법, 자산을 불리는 실질적인 방법은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만 그럴까요? 집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속물 취급을 받고 어려서부터 돈을 밝히면 어때요? 마치 교육을 잘못 시킨 것처럼 여기던 문화가 있었죠. 심지어 여전히 대부분의 부모들이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라고만 할 뿐 월급 관리나 투자 같은
같은 금융 지식들을 전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부자까진 아니더라도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를 잘 살아가려면 금융 지능을 높이고 돈의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아무도 안 가르쳐주니까 결과적으로 금융 문맹인 사람들이 태반이죠. 현대자동차 그룹의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는 성실하게 일하는 법을 가르치지만 세상은 돈을 다루는 법으로 사람을 구분한다 라고 말이죠. 학교는 성실한 노동자가 되는 법을 가르칠 뿐 돈 버는 기술, 자본을 다루는 지혜는 가르치지 않으니까 좋은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스스로 깨우치지 않으면 영영 남의 돈만 불려주게 된다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졸업장을 얻었다고 쳐도 예전에는 그 자체로 희소한 인지였고 높은 대우를 받았지만 요즘은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인간의 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제는 AI가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 모델들이 인간이 몇 년씩 공부해야 될 지식들을 순식간에 학습하고 이제는 굳이 전문직한테 찾아가지 않더라도 누구나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 수가 있게 됐죠. 심지어 인간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까먹을 수 있는데 AI는 까먹지도 않고 24시간 일하기도 하죠. 예전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했지만 요즘엔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런 현상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고 교차 검증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AI 조금만 다룰 줄 알아도 웬만한 전문 지식들은 금방 찾고 습득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AI는요 전문직이 수행하던 상당 부분의 일들을 대체하거나 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요 국내 일자리의 약 51%는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의사나 회계사, 자산운용가, 변호사 같은 전문직은 물론이고요 단순 업무나 반복 업무를 하는 직종들은 AI로 대체가 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머리 좋은 엘리트로 불리던 직업들조차 AI의 위협을 받는 게 현재 현실이죠. 물론 최종 의사 결정이나 창의적인 업무에서는요 아직 인간의 몫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요 AI가 지식노동의 가치와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학교나 학원이 시키는 대로 남들이 정해준 커리큘럼대로만 공부하고 생각 없이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일만 하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다면 제발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은 현실이에요. 이제는 막연하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열심히 살 건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노동력의 가치가 갈수록 쓰레기가 되어가고 현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어가는 시대에서 막연한 성실함과 노력은 얼마나 보잘것이 없어지는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열심히의 정의가 달라져야 됩니다. 똑같이 열심히 10시간을 일해도요 어떤 사람은 AI를 활용해서 100명의 몫을 해내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10시간을 갈아 넣어서 여전히 혼자 한 명의 몫을 해낸다면 둘 사이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둘 사이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게 될 겁니다. 물론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비해서 점점 중요도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지 학벌이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게 당연히 좋고 안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게 훨씬 좋은 게 맞죠. 하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요 그게 무조건 부자가 되고 성공 공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대기업에 다니거나 전문직으로 일을 하더라도 자산을 모으지 못하는 사례를 쉽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제는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안 다녀도 월 1000만원은 기본이고 억대 연봉을 버는 사람들도 쉽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 직업하면 바로 떠오르는 거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머리에 떠오르지만 크리에이터, 유튜버, 인플루언서, 온라인 사업 같은 게 있죠. 안 그래도 최근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 상위 0.1% 유튜버가 연평균 50억 원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버가 되려면 좋은 학벌이 있어야 되나요? 요즘은 누구나 유튜버가 될 수 있죠. 누가 허락해줘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좋은 대학에 나와야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올리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야든 간에 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일반인은 상상하지 못하는 돈을 버는 건 맞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요 이제는 전문 지식이나 학벌, 인맥이 없어도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요즘은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도 월 1000만원씩 벌기는 쉽지가 않죠. 하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회들, 모르고 지나치는 기회들이 온라인에서는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무의미한 학벌보단 하루라도 빨리 내가 잘하는 걸 찾거나 시장이 원하는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거나 이것도 아니면요 재미는 없어도 돈이 되는 걸 찾는 게 정답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도요 대학교는 중퇴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해진 틀을 벗어나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세상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죠. 이런 천재들과 비교하는 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확실한 건 시대의 흐름이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흐름이 갈수록 더 빨라지고 있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려면요, 아니 부자까진 아니더라도 적어도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평범한 공부, 평범한 회사원의 길은 남들이 모두 가는 길이고요, 남들과 똑같이 가서는 결국 평균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평균의 삶으로는요, 평균 이하의 부밖에 가질 수 없는 시대죠. 왜냐면 빈부격차는 갈수록 양극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상위 5%가 대부분의 자산을 쥐고 있고 그 5% 안에 들어가려면요, 남들과 같은 전략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제 학벌로 신분 상승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암기형 인간이 대접받던 시대도 끝났죠. 남들과 똑같이 성실한 사람은 넘쳐나고 그들을 대신할 AI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정을 쫓으면 오히려 더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될 거고, 불안정을 쫓을수록 안정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고의 전환, 다른 하나는 행동의 전환인데, 먼저 사고의 전환은요, 낡은 공식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무작정 열심히 살면서 아끼고 사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공부와 지식, 저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신 남들과 다른 나만의 무기를 찾아야 되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원하는 일을 찾거나, 그것도 아니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도 돈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되죠. 저는 원래 어렸을 때 여자애들이 말만 걸어도 토마토처럼 얼굴도 빨개지고 진짜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카메라도 켜놓고 영상도 찍고 있더라고요. 저도 안정적인 걸 포기하고 시장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좋아하지 않지만 돈이 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몇 년 전에 비해서, 그리고 제 또래에 비해서 적지 않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 못 깨닫고 아직도 남들처럼 평일에 출근하고 주말에 쉬면서 남는 시간에 게임하고 술 마시고 살았다면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걸 깨닫게 된 계기가 우연히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깨닫게 됐었는데, 아마 자기계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책일 거예요. 그 책 내용이 뭐냐면요, 사업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대충 그런 내용이었는데, 학벌이 좋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저런 세상도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준 책이어서 그 뒤로 계속해서 자본주의 관련해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부딪혀 보면서 지금의 제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 인생이 나아지고 있다는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성장하게 됐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지 이런 방향성이 잘 잡히게 됐죠. 어쨌든 요즘 세상에서는요, 남들이 정해준 틀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방향을 정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바로 행동의 전환인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나 안정적인 월급에 안주하지 말고 반드시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은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면 투자, 쓰리잡은 기본으로 가져가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딱 월급 받는 만큼만 일을 하고 주말이나 퇴근을 하고 나서 내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라고 해서요, 꼭 주식이나 부동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발도 투자고 사이드 비즈니스를 시도하는 것도 투자죠. 예를 들어서 저처럼 유튜브나 블로그를 해보던가, 아니면 작은 온라인 사업을 해본다던가, 전문가로서 개인 브랜딩을 한다든지 아주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시도해볼 수 있는 것들이죠. 대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처음엔 수익이 거의 없거나 최저시급도 안 나오지만 그게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요, 결국에 폭발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버는 돈으로 저축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죠. 하루라도 빨리 자본을 굴리는 게임에 뛰어들어서 투자 경험을 쌓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악착같이 매달 몇십만원 저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해하고 어떤 금융상품이 나한테 맞는 건지 소액으로라도 경험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몸으로 겪는 것만큼 빨리 배우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트레이딩에 재능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락장에 찾아오고 돈을 잃어보니까 저한테 맞는 투자 방법이 뭔지 깨닫고 저한테 맞는 금융상품이 뭔지도 알게 됐습니다. 젊을수록 빨리 투자를 시작하고 버는 돈의 양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결국 마음먹기에 달렸죠. 만약에 워라밸보다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목적이라면,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돈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학교나 부모님이 알려주는 과거의 성공 공식은 무시해야 됩니다. 20년 전에는 그 공식이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학벌이 있으면 좋지만 무조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갈수록 시대는 변해갈 거고 더 빠르게 학벌이 필요 없는 시대로 가겠죠. 남들이 정해놓은 틀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시장이 원하거나 돈이 되는 걸 찾아서 돈을 폭발적으로 벌고 투자를 반드시 시작하셔야 돼요. 안정적인 것만 쫓다가 진짜 벼락거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